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성군 볼교읍 청령리 산 5-1번지에 있는 서재 송간 선생의 묘소에 왔습니다. 선생에 관해 세간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참으로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세종, 문종, 단종 때에 걸쳐 벼슬을 하였습니다. 1455년 왕명으로 남방을 순시하던 중 단종이 수양대군에 의해 영월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생은 즉시 영월로 달려가 남방 순시에 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섬겨야 할 왕은 오로지 단종뿐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두문불출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후 단종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번에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상복을 입고 3년상을 치렀다고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숨어 지내던 선생을 가족들은 백방으로 찾았지만 어디에 은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선생을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찾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단종을 향한 선생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품으로 돌아온 선생은 단종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때면 산과 물가를 떠돌며 온종일 통곡하곤 하였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선생을 미친 노인으로 취급할 정도였다 하니 선생의 슬픔이 가히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단종에 대한 연민이 남아있더라도 두 눈 찔끔 감고 수양대군의 충성스러운 개가 되었다면 입신과 출세는 떼놓은 당상이었을 텐데 왜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였을까? 단종은 지는 해요. 수양대군은 떠오르는 태양이니 적당히 수양대군의 편에 섰더라면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선생은 자신의 신념과 의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위정자들의 행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권력의 바라기가 되어 카멜레온처럼 변했던 위정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리사욕이라면 이념도 노선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노라면 선생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선생과 같은 위대한 분이 계셨기에 역사의 수레바퀴는 올곧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 나간군 백이산 아래 미원 언덕에 장사를 지내라고 유언을 하였고 자손들은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이곳에 묘소를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후손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묘소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어찌 조상의 묘를 잃어버릴 수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수관리 몇 년만 하지 않아도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아서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서 조상의 인적사항과 묘지 소재를 기록한 지석을 묘지 앞이나 옆에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고증할 자료를 통해 이 자리가 선생의 묘소라는 것이 확인되어 새롭게 묘소를 단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이 돌아가시고 약 300년이 지나 정조 때에 이르러 선생의 충절이 인정되어 관직과 함께 충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의 묘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린 것은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시 생육신의 삶을 살았던 선생이 스스로 이 자리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은 명당발복이 아닌 다른 뜻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단종을 향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영월을 향해 머리를 두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인기우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산신제 상석 부근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제실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안산입니다. 절개를 지킨 선생이 명당에 모셔졌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왜 실현을 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묘지를 조성하기 전 이 자리가 약간 펑퍼짐하고 또 생기는 일직선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청룡방에 있는 등산로로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용머리를 틀듯 배꼽 방향으로 휘어서 진행하였고 산신제 상석 부근에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풍수지대에서 생기가 흐르는 산줄기를 용맥이라고 합니다. 산줄기를 왜 상상의 동물인 용으로 비유했을까요? 거대한 뱀의 형태인 용은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전진합니다. 산맥을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또 좌우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 산맥을 타고 달려가는 생기를 상상하면 흡사 살아있는 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산능선을 타고 달려가기도 하지만 때론 능선을 비껴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생기가 내려오는 형태를 용으로 비유하면 용의 천적은 바람입니다. 생기가 진행하는 형태를 보면 두렵고 무서운 바람을 피해 방향을 틀어가며 전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의 묘소를 예로 들면 등산로로 따라 내려오던 생기가 백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을 피해 가장 안전한 곳에서 진열을 생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풍수답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적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재 송간 선생의 묘소를 통해 의리가 무엇이고 절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산송씨 문중은 선생의 절개를 기리기 위해 잔디가 아닌 일명 난장이 조리대라고 하는 사사대나무로 묘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예로부터 대나무는 절개와 충절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